하이 독순입니다. 오늘은 요거 핫치즈 사이 순살, 그 다음에 감자튀김, 이거는 매콤 치즈 마요 소스 치킨무, 그리고 소주 맥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 집회 다녀온 거 모음집. 근데 거기에서는 그 진짜 약간 집회 다녀온 현장 영상만 있지 좀 개인적으로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 왜 치킨이냐 하면 집회를 갔다가 집에 오면 한 보통 9시, 9시 반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너무 배가 고픈데 뭐를 시켜 먹자니 또 시간도 너무 늦었고 또 배달에도 시간이 걸릴 테니 집에 오는 길에 옛날 통닭을 진짜 많이 사서 왔거든요. 그래서 치킨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그래도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귀가를 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었었는데, 오늘 그 약간 뭐 톤을 맞추는 느낌으로 옛날 통닭은 별로 안 땡겨가지고 이게 이제 소문이 나고 궁금했는데 이번에 처음 먹어보거든요. 어차피 소맥 타 먹을 거라서 필라이트 사왔고, 오오오 오케이 바이. 일단 술부터 한 모금 할게요. 짠! 와, 맛있어. 좀 궁금하네요. 이게 맛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제가 사실 왜 사왔나 하시겠지만 양념치킨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이 묻어있고, 그 매운맛이 약간 열라면 같은 매운맛이 있네요. 오늘은 그래서 뭐를 보면서 밥을 먹을 거냐면, 제가 업로드했던 제 파면 브이로그를 보면서 먹을 겁니다. 일단 12월 3일 진짜 평범했거든요. 심지어 왜 되게 충격받은 일이 있으면 그 시간대 이전 시간대 생각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이날 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제가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사진을 이렇게 자주 찍어 놓거든요. 가족들이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 사진 찍어 놓은 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 편집하면서 이날 밤에 제가 간장 비빔국수를 해 먹었다는 것을 뒤늦게 다시 자각을 했는데, 여튼 밥을 먹고 제가 이렇게 보면 손에 네일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짧은 네일인데 이때는 긴 네일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날은 처음으로 셀프로 이제 연장을 도전을 했거든요.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막 낑낑거리면서 네일을 다 했더니 완성하자마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쨌든 첫 도전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핸드폰을 보는데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 그래서 봤더니 이제 계엄이라는 것이 선포가 되었더라. 전 처음에 진짜 그 뉴스를 보자마자, 그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을 받아야겠다. 드디어 전쟁이 났구나. 조졌다. 와, 근데 원래 전쟁 나면 경보가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무슨 사이렌이 삐삐 뭐 이렇게 난다 그랬는데 막 멘붕이 와가지고 한 3, 4초 동안 서 있었는데 창문 밖을 소리를 들어봐도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킨 게 새벽 1시 좀 넘어서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씨의 입에서 해제하겠습니다란 말이 안 나와서 그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날 밤을 꼴딱 샜어요.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계엄 첫날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에 처음으로 여의도로 나갔죠. 근데 그때는 영상을 찍을 생각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로 여의도에 갔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몇 학번이지? 83학번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민주화 시기에 이제 대학교를 다녔던 분이라서 그런 시위나 집회나 이런 것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이라서, 아빠는 이제 시위 갔다 온다 그러면 잘 갔다 오라고 하시는데 엄마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고, 저도 사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12월 7일에 처음으로 여의도 갔을 때는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는 이제 나 오늘 여의도에 간다. 근데 아마 전파가 터져서 아마 연락이 안 될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일단 알고 있어라.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아직 안 했다. 이 애들이 친구들한테는 카톡으로 이제 보내줬어요. 왜냐면 무섭잖아, 솔직히. 어떡해요. 막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뭐 별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나갔지만. 그리고 이게 날짜가 지금 사실 이제 막 백몇십일이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제 제일 친한 친구는 자기가 이제 주말 근무를 해가지고 집회를 못 나가서 미안하다. 마음이라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여의도 이제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리면 제 동선상 제가 내릴 법한 역 바로 옆에 있는 가게들 커피 기프티콘을 이제 세네 개 보내주고 핫백도 편의점에서 꼭 사서 가라. 날이 많이 춥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까지 쫙 보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너무 따뜻해가지고 지금도 약간 생각하면 좀 울컥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가 너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국회 이제 국민의힘 분들께서 투표조차 하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을 때 그 여의도에서 광장에서 박찬대 의원이 이제 한 명씩 호명할 때 그 앞에서 그 수십 수백만이 그 이름을 다 따라서 호명을 했거든요. 박대출 의원, 박덕흠 의원, 박상웅 의원. 근데 그 소리가 아직도 문득문득 기억이 나요. 진짜 그냥 호명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다들 목이 찢어져라 그 이름을 부르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투표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저기서 저 월급을 받아 처먹고 앉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어쨌든 그게 제 이번 첫 탄핵 집회였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집에 오는데 진짜 열이 받은 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일단 집에 무사히 오고 그 다음이 12월 14일이죠. 이날 이제 가결된 날인데 이날은 제가 이제 갔는데 그 무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한 자리가 빈 거야. 그래가지고 앉으려고 이제 할아버지 분께서 앉아 계시길래 선생님 혹시 옆자리 앉아도 되나요?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이제 앉아 나 혼자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혼자 왔어? 이렇게 하시길래 네 저 혼자 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젊은 사람이 고마워 앉아 이렇게 하면서 막 잘 이렇게 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는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3명이 같이 이제 왔다 그러고 저는 어쨌든 그 2030 여성이고 그게 너무 다 이렇게 서로 막 얘기하는데 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막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막 음식 같은 거 가지고 오신 분들이 앞에 이제 중학생 친구들은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은 이렇게 막 어떻게 알아봤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보면 보이잖아요. 너무 앳되고 사실 목소리부터 애기 티가 나니까 막 지나가다가 간식 들고 있는 분들이 애기들 왔다고 애기들 간식 주시고 그럼 애기들이 이제 막 이만큼 받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보다가 저희 막 뒷자리도 나눠주고 이러는데 저도 이제 친구들 먹어요. 저는 뭐 괜찮아요. 이러고 막 어르신들도 막 청년들 먹어. 아유 어린 친구들이 많이 먹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 친구들한테 먹으라 하고 그게 진짜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자기는 계엄을 겪어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뉴스 보고 안 믿었다.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TV 틀어놓고 뉴스 보다가 그때 너무 놀래서 진짜 약간 한 몇 분 동안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 어떻게 내 인생에 다시 계엄이 오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도 이제 전쟁 난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 여분 핫팩이 집에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핫팩이 막 가져간 거 어르신들 나눠드리고 어르신분들이 또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좀 다리도 저리고 몸도 좀 피곤하셨는지 어르신들 막 중간에 일어나서 산책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이제 가결이 되고 그때가 너무 신났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이 영상들 보잖아요. 찍어놓은 영상 보면 제가 우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막 깔깔깔깔 막. 집에서 영상 찍을 때는 꼭 그렇게 좀 울컥울컥 하거든요. 탄핵
된 날에도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뉴스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파면떡을 뜯어 먹었는데, 가결되고 나서 다들 이렇게 막 다만세 부르고 기뻐하고 춤추고, 그 순간이 사실 제일 좀 순수하게 기뻤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제 탄핵 인용이 된 날은 좀 지나간 시간들이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면서 주위에 우는 분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저도 좀 울컥울컥하고 기쁘고 환호는 나지만, 와, 왜 이렇게까지 늦었을까? 왜 이제서야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느낌이 좀 되게 다양했는데, 이때는 정말 정말 순수하게 기뻤어요. 그리고 와, 이제 그러면 한 달만 있으면, 왜냐면 사실 결정이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니까 한 달만 있으면 탄핵 됐구나, 예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보면 막 기분이 막 텐션이 막 다들 이까지 올라가 있어요. 진짜 기뻤는데 이제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근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그거거든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헌재를 가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걱정을 했던 거는, 뭐 실제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좀 집회에 참여한 동력이 죽을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제 주변에서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는 집회 참여율이 좀 현저히 줄었어요. 제 주변만 봐도.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그 뒤로도 무조건 나가야겠다. 이건 내가 지칠 때까지 나가고 탄핵이 선포될 때까지 나가야겠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가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케이, 끝까지 간다, 이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동력이 떨어질 때는 무조건 나가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에는 좀 대충 나가거나 게으르게 나가거나 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뭐 탄핵소추안 통과된 다음 주는 사람이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서 꼭 간다든지, 그 뭐 신년에 사람들이 막 약속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꼭 나간다든지,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 작은 원칙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광화문으로 모였는데, 제가 집이 광화문에서 조금 더 가깝거든요, 여의도보다는. 그래서 종각역에서 일단 내렸어요. 그 광화문역, 안국역 이쪽에는 혹시라도 이제 반대 맞불 집회 이런 거랑 부딪히기가 너무 싫었고 좀 걸어가자, 그래서 종각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여의도는 사실 그 모두 하나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셋강인가? 여의도 갔을 때도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길이 다 하나니까 사람이 모이는 게 되게 체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종각에서 내려서 동십자각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니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탄핵이 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적지로는 엄청 불안해하면서 걸어갔는데, 그 종각에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약간 삼거리처럼 돼 있는 데서 이렇게 꺾어서 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 무슨 광장 하나 있고 그 공원 하나 있고, 이렇게 걸어가는 데까지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집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이 적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막 걸어가는데 딱 그 약간의 고바오라 그러죠. 고바오가 뭐지? 표준어로? 언덕? 약간 오르막이 살짝 있거든요. 그렇게 살짝 하고 딱 보는데 깃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찡했어요. 좀 다들 광화문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때부터는 저도 근데 마음이 좀 풀리긴 해가지고 좀 덜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전전주 다 이제 집회에 나갔으니까 사람이 꽤 많고 이게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광장에 이제 할 거를 챙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 뜨개 생활에 불이 붙기 시작했죠. 집회에서 뜨개 진짜 많이 했어요. 목도리 마무리, 비니 2개 시작, 그 다음에 요 뜨개구리 시작, 다 집회에서 시작했거든요. 여튼 그래서 광장 갔는데 깃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요즘 말로 느좋이라고 한다면서요. 느낌 좋다. 완전 느좋이었죠. 그렇게 12월, 1월. 그리고 이때 그 약간 그게 있거든요. 응원봉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집회에 나가기 위해서 응원봉을 산다는 거는 좀 약간 자원 낭비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지는 않고 그냥 그 전에는 계속 피켓을 들고 있다가 본가에 내려갔을 때 이제 가지고 왔죠. 요거 치즈 매콤 치즈 마요 소스? 그냥 매콤 나초 소스입니다. 맛은. 그렇게 응원봉을 갖고 와가지고 집회에 나가니까 확실히 그 흥의 정도가 달라요. 왜냐면 이렇게 응원봉을 이렇게 손에 잡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마이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가자 가자 이런 거 이제 손에 쥐고 하면 진짜 신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응원봉이 생기고 나서 약간 집회의 질이 한 30% 이상 올라갔다. 훨씬 즐겁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색깔 다 바뀌는 응원봉이어가지고 약간 나의 무드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꾸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런 재미가 나름 있었다. 그렇게 1월 집회 열심히 갔고요. 2월 여전히 열심히 갔습니다. 저는 진짜 쫄보예요. 전 진짜 겁이 많고 이게 파면 집회에 갔던 거를 늦게 올린 이유도 결정이 나기 전에 영상에 올리는 걸가 좀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막말로. 그분께서 정말 최악으로 업무 복귀를 하셔가지고 나에 대해서 나쁜 뉴스 알린 사람들 다 처단하겠어. 뭐 이러면 어떡해. 괜히 막 집회 영상 미리 올렸다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는 게 좀 쫄려가지고 계속 못 올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약간의 부채감 때문에 또 열심히 간 게 있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날들에는 제가 못 갔어요. 한강진 밤샘이라든지 남태령 밤샘이라든지 그런 밤샘 집회를 제가 계속 참여를 못한 게 약간 저한테는 좀 부채감으로 남더라고요. 누군가는 어쨌든 그 추위에서 밤을 샜고 나는 무서워서 그런 다양한 이유로 좀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내가 적어도 주말 집회만은 꼬박꼬박 나가자.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래가지고 2월 집회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세종호텔 해고 복직 투쟁 중인 이제 고진수 동지를 찾아가는 이 연대 투쟁이었는데 이 날 너무 재밌었어요. 이정현 씨의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나 맨날 여기 가사가 헷갈려. 호텔은 여러분 왼쪽 대각선 방면에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소리 안 지르고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늦었어 이미 난 네 노동자. 독한 노조라 하지마 해고했으니 책임져. 이렇게 이제 개사를 해서 불렀었거든요. 이게 저는 이번에 광장이 되게 좋았던 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게 좀 당연하게 된 것 같은 공간이 돼서 광장에 갈 때마다 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나라는 좀 살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인 가치에 계속해서 의견을 낸다면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 그런 감정들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로. 좀 투쟁하는 사람들이 덜 외롭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미투가 터지면서 이제 저희 학과 교수님이 이제 잘리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교수와 투쟁했던 친구들, 저를 포함한 제 친구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교수가 성추행하고 성희롱하고 잘못됐죠. 당연히 잘못됐지. 근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뭐 진짜 많은 악플들을 달렸었거든요. 제가 진짜 기억하는 게 그때 학교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막 그런 얘기하는 페미년들 도끼 가지고 다니면서 대가리를 찍을 거다. 막 이런 글을 올리고 막 거기 좋아요가 달리고 너무 무섭잖아요. 진짜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죄 없는 사람 쫓아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교수가 성추행하는 거는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다고 도끼로 뭐 머리를 맞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반응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광장에서 그런 의제들
다 공감을 해주고 연대를 해주고 같이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좀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윤석열 씨를 쫓아내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정말 많이 체감할 수 있었고 진짜 그게 너무 느좋이었어요. 느낌 좋다.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눈물이 나더라고요. 광장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혼자서 밥 먹는 영상 보면 중간에 갑자기 우는 거 진짜 많거든요. 집회 갔다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밥 먹으면서 오늘 집회 어땠는지 막 그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근데 오늘 집회에서 너무 따뜻했어요 이러면서 혼자 우는 영상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게 다 지금 제 외장하드 어딘가에 박혀 있겠지만 그래서 자꾸 광장에서의 기억을 상기시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약간 이 나라가 좋기는 한가 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막 대한민국 우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이 진짜 붐 따여도 붐업으로 고쳐 쓰고 싶다는 생각을 집회 나가면서 좀 많이 했어요. 좀 잘 살아보세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튼 그렇게 3월에도 진짜 열심히 나갔어요. 3월에는 평일 집회도 꽤 나갔거든요. 너무 열이 받으니까 이게 사람이 화병처럼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뭐 서류 작업할 거 하고 일할 거 좀 일하다가 저녁을 먹으면 채기가 느껴지고 속이 답답하고 근데 저녁을 좀 일찍 먹은 날은 저녁 먹어도 이제 한 6시 한 반쯤 되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너무 화가 나면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이번에 그걸 느꼈거든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막 소리만 지르고 싶고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싶고 그냥 막 다 던지고 싶고 근데 그냥 진짜 약간 참을 수 없는 화가 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화도 아니고 해결되지도 않는 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이 나를 너무 갉아먹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광화문이다 가야지 이렇게 하고 그냥 방석하고 응원봉이랑 들고 가가지고 뭐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뭐라 하면 저도 뭐라 하고 그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이게 뭐 또 대단히 속이 후련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냥 고함 항아리에 이렇게 고함하듯이 화를 내고 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굉장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렇다고 제가 그 일을 찾아갈 건 아니니까요. 그 일을 사적 제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가서 소리를 많이 지르고 왔어요. 저는 약간 나만의 코인 노래방이다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화나면 고래고래 노래 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리고 집에 와서 여전히 화는 나지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오면 그래도 잠은 발 뻗고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는 진짜 집에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을 진짜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주말마다 피척피척 나가면서 진짜 집회가 나가기 싫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집순이고 집에서 뜨게 하는 게 너무 좋고 집에서 클래식 뮤직 뭐 뮤지컬 음악 이런 거 틀어놓고 혼자 뜨게 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막말로 계엄 2차 터져봐 뭐 전쟁이 나봐 내가 집에서 뜨게 할 수 있겠어? 아씨 뜨게 할 건 광장 가서 뜨게 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짐을 챙겨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광장에서 또 이제 예술가들도 워낙 많이 오고 앰프도 다 빚더미고 그렇겠지만 다 너무 좋은 음향 기기들을 써주시고 잘 들리게 하려고 앰프도 많이 깔고 스피커도 많이 깔고 하셔가지고 여튼 카카오뱅크 심규협 이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후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 저는 거기서 문화생활 많이 하면서 뜨게 하고 그렇게라도 일상을 좀 영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정말 루틴이 돼서 파면 선고가 된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 다음 토요일에 내가 광장을 안 가도 되는 주말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그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3시 몇 분 되면 그래도 4시엔 나가야지. 4시 반에 도착하고 이러는데 나가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분이 이상했어요. 안 나가도 된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일요일에 제가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안국에서 차가 너무 막히는데 보니까 이제 우정사업본부 관련해가지고 노조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행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30분이면 갔어야 하는 길을 1시간이 넘어서 걸리는데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일상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가지고 파면, 퇴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의 생존에 관해 저 사람의 노동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니까 요 대파업의 날 3월 27일 이날이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일이 들어온 그 즈음이거든요. 오랜만에 일을 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진짜 이날은 정신도 없고 레퍼런스도 좀 더 찾고 싶고 사람이 많으니까 인터넷은 느리고 집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내가 왜 광장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분노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그 이제 파면 선고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도대체 12월부터 지금 3월 말이 될 때까지 축구장창 광장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냐. 어쨌든 윤석열 씨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엉덩이 시린 날 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짜증 이만큼 났다가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왜 이래? 그래도 다들 의견을 얘기하니까 들어주겠지. 의견을 들어줄 거면 벌써 들어줘야지. 이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쨌든 이 3월 말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나는 날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4월 4일이죠. 이날은 그 전날 이제 촬영을 하고 알람을 맞추고 잤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12월 초에는 내가 집회를 간다는 거를 가족들한테도 안 알렸다고. 그 이유는 제가 다칠까봐 가족들이 걱정하는 게 싫어서였거든요. 근데 이 4월 4일에도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각하가 된다든지 100% 충돌이거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인용을 하냐 이러면서 부딪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솔직히 그냥 집에서 보고 싶었어요. 다치면 나만 아프지 이런 생각도 이제 이기적인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진짜 가기 싫은데 마침 4월 4일에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4월 4일에 촬영이면 촬영 핑계 대고 안 갔지. 근데 촬영이 4월 3일에 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는 거는 내가 내 양심이 너무 거슬려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침대 옆에 걸터 앉아가지고 진짜 가기 싫은데 가야겠죠? 가는 게 맞겠죠? 이 영상에 편집해가지고 몇 초지 몇 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괜히 시비 걸릴까봐 너무 추리닝 입고 가면 혹시나 투쟁꾼처럼 보일까봐 재킷까지 딱 입고 칼 하트 재킷
제가 가지고 좀 비싼 재킷 꺼내가지고 입고, 바지도 원래는 막 맨날 이렇게 엄청 펑퍼짐한 그 조거 팬츠 같은 거 입고 왔거든요. 슬랙스 탁 입고, 슬랙스면 직장인처럼 보이지 않을까? 근데 머리 감을 힘은 없어가지고 모자 이렇게 탁 쓰고 까만 옷 탁 입고 이렇게 갔죠. 마찬가지로 종각에 내려가지고 가는데, 그 이제 종각에서 동십자각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제 경찰분들이 이 보호대 같은 거 이렇게 그 정강이랑 이런 데 차시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그분들도 무력 충돌이 날까봐 이제 그거를 보호를 갖추는 것 같은데, 너무 무서운 거야. 나 종각에서 내려가지고 동십자가까지 걸어가는데 내가 본 것만 해도 경찰 막 한 20명이 이거 막 정강이 보호대 차고 있고 막 여경들도 막 착착착착. 조졌다. 이거는 충돌이 나면 다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래도 누가 뭐 선고일에 광화문 안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기로 했으니까 가고 탁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손에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손수건 손을 닦고 막 입술이 말라가지고 립밤을 바르는데, 사실 그 입이 마른다라고 하는 그 관용어가 립밤을 바른다고 해결되는 입마름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다 마르는 건데 어떻게든 막 불안해가지고 막 립밤 바르고 막 손 닦고 막 기도하고 한숨 쉬고. 근데 제가 이렇게 종교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법도 몰라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손은 모았는데 뭐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숨만 쉬고 이 헌법재판소를 연결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저는 사실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긴장을 하고 너무 쫄아가지고 이렇게 들으니까 그 송출 화면을 잘 못 봤거든요. 제대로 거기랑 눈 마주치지 못해서. 그리고 거리도 멀어가지고. 그래서 그날 선고된 날 집에 와가지고 밥 먹다가 내가 이거를 뉴스로 본 적이 없구나, 이 송출 화면으로 본 적이 없구나 라고 찾아서 보다가 집에서 그날 펑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찍어는 놨거든요. 중간 울다가 그래도 이거 언젠가 쓰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녹화는 했는데, 이렇게 울었고요. 지금 영상이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여튼 그게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1리터 결국은 다 먹네요. 더 큰 거를 사오려다가 일단 1리터로 타협했는데, (1리터짜리) 피처가 한 끼는 딱이야. 근데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냥 현장에서. 근데 주변에 우는 분들도 꽤 많았고, 마냥 기쁘다기보다는 정말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울컥함이 정말 컸어요. 이제 좀 즐거운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이 집회를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투쟁가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무조건 원픽은 세상에 지지 말아요 라는 노래거든요. 노래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노래 듣기만 해도 너무 신나요. 예민하게 세상을 봐요. 불편하게 느껴지면 근데 이제 아무도 기억이 안 난다. 이게 한 1, 2주 차이로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이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봐봐, 들어봐요. 가사가 진짜 좋다니까요.
좀 더 뾰족하게 싸워요. 좀 더 예민하게 세상을 봐요. 불편하게 느껴지면 세상을 바꿀 이유 거기에 있죠.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너무 좋아.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우리 만만하지 않거랑. 이거 너무 좋아요. 여기도. 우리를 지킬 수 있죠. 세상에. 여기 어깨동무. 너무 좋아요. 너무 열심히 추는 내가 너무 웃기다. 근데 이 노래가 저의 최애 노래입니다. 아무튼 이 노래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지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노래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불나비입니다.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여기 하이라이트에서 포인트를 부르겠습니다. 우린 불나비. 여기서 이제 응원봉을 들고 부르면 기분 너무 좋다는 거죠. 왜냐면 노래를 못 불러도 다들 신경을 안 쓰거든요. 가자 가자. 여기가 너무 좋아요. 친구야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이게 진짜로 정말 신나요. 현장에서 부르면. 세상에 지지 말아요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 노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좋아한다면 들을 때마다 좀 눈물이 나고 지치지 않아지는 노래는 사실 임을 위한 행진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한번 듣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슬퍼요.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겨. 이 가사가 진짜 슬픈 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마지막이 그거거든요. 앞 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얘기를 해요.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기네. 내가 뜻을 같이 했던 동지는 이미 다 잡혀가고 그 자리에 텅 빈 깃발만, 기수는 없이 깃발만 날리는 그 상황에서 그 깃발을 내가 들고 앞서서 나갈 터이니 산자라면 응당 따르라는 얘기잖아요. 이 결의가 너무 저는 슬퍼요. 동지가도 진짜 많이 들었고 밤 고통받는 밤 일 되는 날 해방 되는 날 소주잔 가지러 와요. 귀찮아가지고 이 잔에 한 잔씩 먹겠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에 따라서 한 잔이라고 생각했는데 양이 굉장히 많군요. 소주잔을 귀찮지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소주잔. 다음 곡은요? 다윗처럼 진짜 명곡입니다. 이것도 진짜 집회 갈 때마다 들었거든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 부분에 제가 요즘 꽂혀가지고 샤워하다가도 부르고 막 화장하다가도 부르고 그러는데 이 부분 너무 좋아요. 마침내 올해 왕 세상 주춧돌이 될 이 부분은 맨날 부르거든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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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부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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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꼭 부르게 된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번에 집회 나가면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노차싸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이유는 없는데 되게 종종 듣게 돼요. 짠. 제가 지금 소개드린 곡이 동지가 바위처럼 불나비 인물 위한 행진곡
세상에 지지 말아요? 아, 또 막상 노래를 들려드리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좀 웃긴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제가 요새 심심하면 듣는 노래인데 이씨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냐 라는 노래인데요. 50시간, 60시간, 70시간, 80시간 뺑이 쳤지. 뺑이 쳤지. 이 노래가 그리고 중독성이 진짜 강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하다가도 뺑이 쳤지. 이씨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당할 줄 아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제 와서 필요 없다. 이제 와서 나가라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안 해. 여튼 뭐 배도 부르고 또 많이 떠들 없기 때문에 좀 편집하면 영상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뭐 자유롭게 틀어놓고 뭐 먹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짠! 빛날 우리를 부른다. 짠!